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수치심 정체성, 수치심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심에 기반을 둔 정체성과 성격은 어떠한 특징,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보면 먼저 수치심은 자신을 숨기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에 기반을 둔 정체성이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숨기기 원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본인을 드러내지 않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드러나지 않게 주변에 머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남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약간은 이러한 면이 회피성 성격 장애와 유사한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방법을 찾고요. 부담이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란 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본인과 친해지고 싶고 좀 더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수치심 성격은 더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가짜로 만들어진, 내가 실제 내 모습을 보여주면 남들이 나를 떠나갈지도 몰라, 남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남들 앞에서 진짜 나의 성격,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사건이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어떤 특정 감정을 가질 때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수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감정이라는 게 실상은 수치심을 가질 만한 감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아이들이 울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혼을 내나요? 뭘 잘했다고 울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그런 식으로 양육을 받고 그런 식으로 발달을 했던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 혹은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무서워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발달 환경, 좋은 환경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연장되죠. 어떻게 되나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슬퍼서 눈물이 나면 야, 뭘 울고 그러냐? 뭘 그런 걸 가지고 울어? 이런 식으로 마치 내가 슬플 때 울면 뭔가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화까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수치심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는 고통을 느낄 자격이 없어. 너는 슬퍼할 자격이 없어. 왜 슬퍼해 너가? 너는 너 자신이 될 자격이 없어.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마. 너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남들이 보기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남들 앞에 나서야 돼. 너는 존재할 권리가 없어. 진짜 너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지내줘야 돼. 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권리가 없어. 너는 그만큼 떳떳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치심 정체성이나 수치심 성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하시도록 하죠. 어떤 것을 보면서 나도 유사한 수치심을 경험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볼 때도 수치심을 느낀다. 예를 들면 커피숍 같은 데 갔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카드를 꺼내는 게 굉장히 느려요. 뒤에 줄은 엄청 긴데. 그럼 뒷사람들이 막 앞에서 무엇하나 막 이렇게 앞에 쳐다보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본인이 그렇게 카드를 꺼내고 계산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수치심을 느끼신다면, 창피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여기에 체크가 돼야 됩니다. 나는 주위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게 보여도 부모님의 중독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낀다. 정말 친한 친구한테 부모님이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뭔가 떳떳하다고 느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한 친구한테도 이야기하지를 못하는지, 감추려고 하시는지 그러한 모습이 될 거고요. 나는 나의 신체적인 모습이 매우 특이하다는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나를 당황하게 만든다. 내 외모가 뭔가 창피하다고 느낀다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틀린 말을 하느니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괜히 말을 했다가 틀릴 것 같으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하려고 하고 행동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때때로 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남들 앞에서 굉장히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그러한 것들과 여긴 좀 관련이 되고요. 나는 식당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싫다.
식당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소든 어떤 상황이든 뭔가 시선 집중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굉장히 좀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는지, 나는 누군가 질문을 할 때 때때로 질문한 사람이 놀랄 정도로 방어적인 대답을 한다. 누가 질문을 하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내가 보여주기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장이 된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호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그들이 진짜 나의 모습을 모르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가식적인 모습들만 보여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위의 문장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들이 당신을 수치심 정체감 혹은 수치심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수치심을 가진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수치심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일을 하려고, 혹은 칭찬받을 일, 혹은 인정받을 일을 하려고 호감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한편은 그 이면에 수치심에 기반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수치심은 상처에 대해서 변명을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상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죠. 실상 여러분들 자신의 욕구, 내가 무언가 하고 싶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창피할 게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면 약한 사람이야.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면 안 돼. 그거는 나약한 사람만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남이랑 친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진짜 나의 모습이 알려져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창피스러운 나의 모습이 나올지도 몰라. 부끄러운 모습이 나올지도 몰라. 이러한 생각들에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들을 거부하기도 하죠. 그리고 열정적인 관계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상호 의존적이 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호 의존적인 사람은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해로운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로든 그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에게는 힘이 들고 본인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누군가가 부탁을 하거나 그런 상대방이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러한 해로운 관계 속에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사람은요,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외적인 면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면에는 자기 혐오와 수치심, 이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상처 때문에 울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해하거나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전혀 수용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본인이 이러한 상처를 보듬어 주지 않는데 누가 보듬어 줄까요? 혹은 본인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면 남들은 본인이 힘들 줄 모른다. 남들은 본인이 잘 지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도움받고 싶거든 진짜 마음에 있는 상처를 꺼내서 남들 앞에서 힘들다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치심이 자신의 수치심이 됩니다. 부모가 수치심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부모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부모가 뭔가 감출 만한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모에 대한 수치심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수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 전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너는 모자라. 너는 나빠. 너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 이러한 식으로 메시지를 주는 부모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이 꽤 많은 경우에 주 양육자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치심 정체성, 수치심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눈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